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서울 아파트 시장 전망, 특히 장기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이랑 정책 변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자료들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공급 물량 변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이면의 의미까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그 공급 문제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줄어든다고요. 2025년에 한 4만 5천 가구 정도에서 시작해서 2029년에는 1,000가구도 안 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죠?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그게 참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죠. 연간 필요한 집이 한 2만 3천 가구 정도인데 실제 공급되는 건 1만 가구 안팎, 이 수준에 머물러서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간다. 이런 공급 절벽 상황이 2029년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정부에서도 대책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거랑 그게 실제로 지어져서 입주하는 거랑은 이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시차가 크죠.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이 예정된 공급 부족을 메우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게다가 어떤 정책들은 오히려 공급을 더 제약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그 전월세 거래 제한 같은 규제가 오히려 매물 감소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0.15 대책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있는 아파트 매매를 제한하잖아요. 이게 원래 취지는 시장 안정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 공급도 같이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전세값은 오르고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이게 또 다시 매매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게다가 2026년 6월부터 다시 부활한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이것도 공급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는 거죠.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맥락이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 가진 분들이 매물을 선뜻 내놓기 좀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팔아도 세금으로 많이 나가면 굳이 팔 이유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결국 이게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건,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고 가격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 강남 신축 아파트 가격 전망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2029년에 무려 65억에서 80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좀 다른가요? 강남하고의 가격 차이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돼요. 이게 결국 자산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대출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어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또 공급 부족 압력이 워낙 강하니까 핵심 지역 가격 상승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이게 자료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29년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 심각한 공급 부족을 기본 바탕에 깔고 여기에 정책적인 요인들 또 비용 상승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군요. 특히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전망은 특히 서울에 집을 마련하시거나 어떤 자산 계획을 세우려는 당신에게는 참 고민거리를 많이 안겨줄 수밖에 없죠.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는 걸 넘어서 시장 진입 문턱 자체가 높아지고 또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주로 공급 부족 문제와 정책의 영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집을 더 많이 짓는 이런 양적인 해법 말고요. 서울처럼 이미 너무 밀집된 대도시에서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또 주거 접근성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떤 좀 더 창의적이고 질적인 해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